지금 현재 국제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준석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말한 이준석의 충격 영상이 미국에까지 퍼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주장한 이준석 특유의 음모론 프레임 발언이 국제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준석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영상은 미국 마가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7일 전한길 대표와의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현재 미국에서 지난 2020년 대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각 주에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도 없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폄훼했습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토론 과정에서 벌어진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대표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며 선관위 서버 공개를 주장하자 이준석 대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도 결국 음모론자일 뿐이라고 단정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해당 토론을 보던 시청자 상당수는 국회의원이 외국 정상과 세계적 기업인을 무턱대고 음모론자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상당수 국민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토론 직후 해당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미국으로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존 밀스 미국 국무부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 부차관보가 이준석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존 밀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공유하며 한국 국회의원이 미국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준석의 발언을 소개한 포스팅을 공유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태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선 넘은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미국 보수주의 커뮤니티의 분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숫자의 게시물들이 X, 전 트위터와 트루스 소셜 등 미국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국제적 논란 및 국제적 망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가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준석의 트럼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밝힌 충격 영상을 공유하며 도대체 미국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부르는 이준석이 누구냐라는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커뮤니티에서 이준석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음모론자로 단정하는 대화 내용을 영어 요약본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 논란을 단순히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음모론자 프레임만으로는 선거 범죄 위력 검증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FBI, DNI, 법무부 등이 각 주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선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지난 1월 28일 FBI가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선거 허브 및 운영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백 상자에 달하는 선거 관련 서류와 투표 용지를 반출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검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경제포럼 연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외에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는 선거 절차와 투표 관리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주 의회와 법무당국은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절차, 개표 과정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선거 범죄 의혹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 과정에서는 박주연 변호사가 파주시 진동면 사례를 제시하며 유권자가 159명인데 투표자 수가 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관내 사전 투표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 3동에 사는 사람이 동탄 1동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박주연 변호사가 여기가 DMZ 구역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하자 이준석이는 한동안 말문이 막히는 충격적인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주장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언론이 무턱대고 사기 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폄훼하던 관행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민주당이 선거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발언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미국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폄훼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충격 사태는 단순한 국내 정치 논쟁을 넘어 외교적 파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향후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이준석이를 박살낸 질문 있죠. 지금 알려드린 이 DMZ, 이 영상부터 보시고 당시에 이준석이가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했는지 그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여 전 방송에도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렸지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이 부정선거 토론, 부정선거가 더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 진동면 같은 경우에 2020년 3월 인구수가 159명, 2020년 4월 인구수가 1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자 수가 181명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군내면 그다음에 철원 근무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이준석 대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관내 사전 투표로. 진동면 인구가 159명인데 투표수가 181개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찾아봐서 했더니만은 이거 네. 결국 관내 사전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관내 사전 투표. 관내. 관내 사전 투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우리가 아니 같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은 다르지만 저희가 주도권인데 질문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파주 선거구에서 예를 들어서 네네. 같은 선거구내에서 내가 관내 사전 투표를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동탄에서 삼동 사는 사람이라도 1동가 투표할 수 오케이, 있죠. 오케이.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죠. DMZ 구역입니다. DMZ.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무효소송에서 이거를 밝힐 수가 있잖아요. 저는 소송의 대리인이니까 이거 살펴보자 했는데 못하게 합니다. 아까 주민등록번호, 선거인명부 살펴보면 되죠.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에서는 선거인명부 까보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안 합니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자,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가 이준석이를 기가 막히게 저격했지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역시 우리 전한길 선생님도 보통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 음모론자예요? 음모론자죠. 부정성 음모론자지.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음모론자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구나. 당연하죠. 부정성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통계로 말하는 사람이야. 2020년 무슨 통계예요? 무슨 통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네. 당시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뭐 베네수엘라에 바로 선거 조작하던 놈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어딥니까? 그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가서 야 이걸 이제 폭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부정성 했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성 음모론자예요? 음모론자죠. 부정성 음모론자지.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음모론자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구나. 당연하죠. 부정성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통계로 말하는 사람이야. 2020년 무슨 통계예요? 무슨 통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네. 당시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뭐 베네수엘라에 바로 선거 조작하던 놈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 어딥니까? 그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가서 야 이걸 이제 폭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부정성 했다고. 자, 여러분,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이준석의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멍청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한, 이 이준석이가 그 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이가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된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한때 그 이준석이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자기가 굉장히 자신 있다고 이제 강조했던 부분인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이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도 이준석이가 정말 개망신을 당했었죠. 개망신을 당하고 한바탕 뒤집어 엎어졌던 이 영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57조 이거 찾아보세요. 선거인은 있어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한 간에 접어서 되잖아. 한 번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요. 접어 최고위원. 네. 자, 금방 본인 읽었어요. 무효표 판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본인이 법 규정을 읽었는데 거기서 접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막 중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부정선거 토론 전한길 선생이 이준석을 딱 끌어당겼지요. 이미 우리는 그전부터 이 이준석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